네, 안녕하세요. 11pm의 라떼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찾아뵌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실내에서 많이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듯이 찾아뵙고, 그리고 게스트분이 항상 계셨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 혼자 이제 방송을 하게 됐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마 바닐라씨 방송에 언급이 돼 있으니까 바닐라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크림씨의 사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크림씨가 이제 꿈을 선택하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런 사연을 같이 얘기를 해봤었는데, 저도 이제 11pm이라는 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어요. 라떼가 과연 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제 파트 1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명확했던 꿈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꿈을 찾아라, 꿈을 찾는 방법, 이런 것처럼 강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설가나 에세이집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전달하는 소설가라던가 작가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간에 저는 저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제 꿈이었어요. 제가 국어문학과에 진학하게 된 이유도 어쨌든 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언어적인 측면이 핵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적인 측면을 좀 이제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쨌든 간에 국어 국문이라고 하면 어쨌든 한국어에 있어서는 좀 개괄적인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국어문학과에 진학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에 오게 되면 자기가 아무리 강력하게 가지고 있던 꿈이라고 해도 그 대학 생활에 이제 젖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캠퍼스 라이프라고 하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느꼈던 그런 압박감은 해방된 느낌을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도 물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뭔가 대학 생활에 흠뻑 젖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흘러 한 학기가 그냥 금세 지나가게 되었었죠.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거기서 운이 좋았던 거는 저는 성적이 되게 잘 나왔었어요. 잘하는 아닌데 아마 첫 학기 성적이 4.22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와우. 그다음에 친구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성적을 보고 나서 국어문학과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직이수라는 게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운이 좋았던 거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4점대를 맞아버리니까 뭔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4점대라는 그 타이틀을.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직이수를 하게 되는 그 문턱에 진입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2학년 말까지도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꿈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제 마음속에는 그 꿈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때처럼 뭔가 간절했던 느낌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흘러 교직이수를 준비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제가 교직이수에 붙었다는 사실, 그리고 교직이수를 붙을 만큼 제가 어쨌든 성적을 잘 관리했다는 사실, 뭔가 되게 들뜬 마음으로 3학년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뭔가 그러니까 되돌아볼 여유가 한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대학생을 한번 되돌아봤었죠.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를 치면 이제 고3인 거잖아요.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그리고 제가 새내기 때 함께 동고농락했던 책임학번인 1사학번들을 보니까 이제 벌써 4학년이 되어 있는 거고 취준생에다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더 이제 다른 목표에 치중해서 대학생활을 흘러가게 된다면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지나가겠구나.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정확히 갈 수 없겠구나. 그때 아마 제 꿈을 향한 첫 발자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글 쓰는 활동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냥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블로그에 저만의 글을 한번 계속 써보자. 그때 처음 시작했던 제 활동이 아마 너에게 쓰는 편지라는 활동이었는데, 지금 11pm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 것이잖아요. 당신의 사연으로 당신만의 글과 영상이라는 슬로건이 이때 처음 시작됐던 거예요. 그때는 당신의 사연으로 당신만의 글을.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아니면 그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자표로 편지를 써서 그리고 그림과 함께 담아주는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글 형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이제 초기 버전이었죠. 처음엔 좀 한계를 느꼈죠. 이제 사연도 받다 보니까 없고 아무래도 혼자서 지속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한계에 크게 부딪히게 됐고, 그래서 한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게 학교 소모임으로 한번 발전을 시켜보자. 그래서 학교 소모임으로 11pm 그때 처음 시작하게 됐었죠. 그때 뭐 슬로건도 아마 당신의 사연은 당신만의 글이라고 아마 세종 캠퍼스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붙었었어요. 그래서 상담 오신 분들은 꽤 많았지만 역시 한번 실패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글쓰기 활동을 추가를 했었는데 11pm에서는 이제 그것도 한번 이제 지나가게 됐고 전환을 맞이해서 이제 안착을 하게 된 게 현재 11pm의 형식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시면 굉장히 잘 왔네, 나름대로 발전 과정을 거쳤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부모님이나 친구한테도 당연히 제가 이런 11pm이나 글을 쓰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친구나 이제 부모님이 받아들이기에는 취미 활동으로서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지속을 하게 되고 이거를 직업화할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그 친구들과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첫 번째로는 그걸? 이라는 의문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을 저에게 했었죠. 세 번째로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체념, 무시가 저에게 따랐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혼란스러워지게 됐었죠. 과연 내가 이걸 직업화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저에게 이제 가장 이제 고정적으로 다가왔던 거는 나는 어쨌든 교사라는 직업이 맞지 않구나. 나는 아이들도 싫어하고 국어도 싫어하고 가르치는 활동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난 적성에 맞지 않는 활동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했는데 동아리의 한 선배분도 이제 교직이수를 하시고 2년 만에 호남 쪽에서 수석으로 임용고시를 붙으신 분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나도 그냥 임용고시를 보를 생각이 없었다. 원래 다른 데도 취업 준비를 하고 그랬었는데 교직이수 한 게 아까워서 소수를 해보다 보니까 나름 나랑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되었다. 뭔가 그런 말씀을 되게 해주셔서 내가 적성에 굳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인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교사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잖아요. 어떤 연봉도 괜찮고 그리고 방학도 있잖아요. 공무원이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직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판사, 검사 뭐 이런 사회적 지위 못지않게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뭔가 그런 사회적 지위가 생각보다 높아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그래서 도전해봐야 되나? 뭔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죠. 하지만 또 제가 교직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이제 교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같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 친구들을 보게 되면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부차적인 직업으로서 내가 교사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투자량을 너무 얕보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뭐 직업과는 맞지 않는 직업을 단순히 어떤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서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그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생각을 한다면 직업관뿐만 아니라 직업 윤리 자체에서도 제가 맞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반대쪽 생각으로는 그 선배분의 얘기, 그리고 이쪽 얘기로는 그 저희 친구들과 직업 윤리가 많이 부딪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되게 이때가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아마 작년 11pm 진행했을 때부터 최근 제가 교생 다녀오기 전까지 4월까지, 이번 연도 4월까지 계속해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게 그 부분이었었어요.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죠. 그럴 거면 5월에 나가는 교생에서 한번 결정을 크게 내리자. 교사의 체험판 같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물론 인기 이런 것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어느 정도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교사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꼭 이 직업이 저한테 맞지 않을까,
아니면 맞지 않더라도 버틸만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직업을 부차적 직업으로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봐야겠다.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